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철강업종이 선정돼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급 과잉 보고서 작성을 거쳐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되면 철강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활력 재고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오는 8월에 시행됩니다.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 등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와 철강협회는 7월까지 철강 제품별 수급 전망과 적정 설비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 검토 후에 정부는 세제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을 돕게 됩니다. 철강업계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5개 계열사를 정리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도 사업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구조 개선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면 올해는 수익성 관점에서 숨어있는 잠재 부실까지도 제거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철강업체와 협력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철강 공급 과잉 해소와 함께 경쟁력 강화 등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건설과 같은 연관산업과 아주 긴밀한 연대하에 같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더라도 같이 동반해 성장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철강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되면 철강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측정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규정을 어긴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의 하늘은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 한때 33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10배 수준까지 올라 사상 처음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된 곳은 대구가 모두 13곳,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겨우 18곳에 불과합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측정망이 설치된 곳은 11개에 불과해 성주, 고령, 칠곡 등 12개 지역 주민은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서울에만 39곳이 설치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은 예산 문제 등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10만 이상 되는 데는 일단 기준으로 가지고 설치를 하고 2017년부터 17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이제 설치될 계획이 상주, 문경, 칠곡 있지 않습니까? 10만 이상 되는 데하고. 측정소는 가로 세로 2m 이상 되는 규모에 보통 4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나마 설치된 곳도 규정을 어긴 곳이 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이 측정소는 환경부 지침인 최대 10m보다 훨씬 높은 17m 높이의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5층 건물 옥상이다 보니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 오염이 확산되면서 미세먼지 측정치가 지상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호림동 같은 경우에는 공업 지역인데 주변에 거의 이제 공장이고 있기 때문에 좀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그때는 거기에는 그렇게 높은 데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곳도 대구 8곳, 경북은 겨우 3곳에 불과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경북 지역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고등학교에서도 협력 토론형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으로 줄어듭니다. 교육부의 이런 계획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적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선발과 평가도 교과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북을 포함한 전국 5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야간 볼거리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밤 손님을 유치해야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지갑을 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감동이 있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 유원지입니다. 이곳은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밤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꽤 괜찮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못 영상음악분수는 시원한 물줄기와 웅장한 음악, 레이저쇼가 함께 어우러져 대구의 명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유람선까지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유람선 야간 운행 금지라는 규제 개선을 이뤄내서 시민들이 이렇게 야간에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도 최근 중앙시장에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 등 먹거리를 파는 야시장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은 어떨까요? 영일대 해상누각과 포항제철소가 밤에 경관 조명을 밝히고 있지만 심심하고 단조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포항운하 유람선은 7, 8, 9월 석 달만 야간 운항을 하는 데다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아 밤 손님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각만 해도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오게 되고 이러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게 엄청 없는 것 같아요. 뭐 술집이나 횟집은 많고 밤에 딱히 그렇게 많이 볼거리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되는 야간 볼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야간 관광 활성화의 경우 기존의 건축물에다 얼마나 멋있고 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조명을 비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컴한 성벽에 빛이 쌓이고 거대한 성벽이 화려한 캠퍼스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보물 308호인 전주 풍남문에다 3D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입혀 밤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샹숑이 흐르는 파리 세느강,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세느강변과 밤이 되면 더 화려하게 빛나는 에펠탑도 정교하게 설치한 야간 조명 덕분에 보석처럼 빛납니다. 영일대 해상 누각에서부터 포항운하에 이르는 곳곳에다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야간 조명을 화려하게 비춰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앞다퉈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항 밤바다가 여수 밤바다보다 더 아름답고 영일대 해상 누각이 전주 풍남문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울진 후포를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포항 울릉 항로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카페리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는 미래해운은 포항 울릉 항로에 6,543톤급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다음 달부터 운항하기로 하고 현재 주요 화주를 상대로 물동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은 승용차 기준으로 30대, 25톤 트레일러 기준으로 8대를 적재할 수 있어 택배와 생필품 공급, 울릉도 특산물 판매 등 울릉도의 만성적인 물류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수집품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당시 일본인 부호들이 밀거래 등을 통해 수집했던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뛰어난 곡선미를 자랑하는 15세기 물고기 무늬 항아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2마리 물고기, 쌍어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코발트 안료를 이용해 호랑이와 사자 무늬를 넣은 커다란 청와대발,
일제강점기 남선 합동전기회사 사장으로 비밀 창고까지 만들어 국내 문화재를 사모아 악명 높은 오그라 다케노스케의 수집품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풍속화를 깎아내리고 중국 화풍을 장려했던 당시 미술계 풍토를 알 수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국내 유물들뿐만 아니라 기원전 청동 용기 등 고대 중국의 유물들까지 무더기로 사모았습니다. 3명의 일본인 사람들이 수집한 물건들이 1945년과 1963년도에 경주박물관에 입수가 되었고요. 그거를 10몇 년 동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처음 이 밖에 X선을 이용해 유물의 흔적을 살피는 보존과학을 통해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두고 벌어진 다양한 일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도자기라든지 금속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값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수리하는 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와 함께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수집품 특별전은 오는 6월 1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술을 마시고 수학 여행단 버스를 운행하려 한 버스기사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진현동의 한 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출발 전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버스기사 37살 김모 씨를 적발해 다른 운전자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적발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8살 이모 씨와 러시아 여성 접대부, 성매수남 등 2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죽도동의 한 원룸에서 러시아와 태국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채팅 앱으로 남성 손님을 유인해 한 명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도 외동읍 모하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55살 전모 씨와 여종업원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성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주시 간포항 동쪽 4마일 해상에서 1,400톤급 화물선이 조업 중이던 9.7톤급 통발어선의 옆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통발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60살 김모 씨 등 선원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도 앞부분과 옆부분 일부가 부서졌으나 물빼기를 한 뒤 간포항에 무사히 입항했으며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은 없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차동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적다며 배려를 촉구했고 백인규 의원은 도로변과 죽도시장 인근에 날벌레인 깔따구가 기승을 부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필남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열립니다. 울진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세를 보였던 80대 여성 환자는 검체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체 의료의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근남면 86살 A씨는 지난달 22일 팔에 진드기가 붙어있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여 오늘 안동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의심 환자 발생 직후 매 화면 전체 가구에 진드기 기피제를 지급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기피제를 반드시 바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79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돼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13일 제주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동풍이 불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흐려져서요. 내일 아침에는 포항과 경주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쯤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포항 11도, 경주 10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포항이 13도, 경주 12도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 먼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과 영덕 9도, 포항 11도, 경주 10도, 한낮에는 울진과 경주 12도, 영덕과 포항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2도, 낮 최고 기온은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북동풍이 불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중부 전해상에서는 1에서 3m로, 오후에 먼바다에서 파고가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경주 월성 해자 발굴 현장에서 신라 석재 헌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헌증식에는 경주 지역 15개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67점의 신라시대 석재를 기증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시작된 신라 석재 헌증 운동으로 지금까지 83점의 석재를 수집했다며 앞으로 신라왕궁 복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MBC와 한경닷컴, 동아닷컴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포항시와 울진, 영덕군이 부문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의 부추와 시금치 등 96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만 친구는 농특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울진군은 생태관광도시 부문에서, 영덕대게는 수산물 부문에서 각각 5년 연속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